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주회사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벌써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네, 이번 주 리포트는 지주회사에 대한 리뷰입니다. GS와 영풍,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전해드린 꿀팁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월요일 산업과 섹터 리포트를 주로 볼 때에 지주회사 섹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GS, 수요일 그리고 영풍,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는 삼성물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매주 금요일은 한 주 동안 살펴본 리포트와 그리고 종목들, 기업들을 리뷰해보는 시간들로 갖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라고 하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지주회사의 역할만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 경영, 관리하는 그 부분만 딱 하는 회사는 순수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뭔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그 외로 다른 회사를 지배, 관리, 경영하는 것을 영위하는 회사를 사업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그리고 SK텔레콤 같이 중간지주회사라는 단어까지도 요즘엔 화두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의 전통적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회사를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그룹 자체를 어떻게 변화, 도약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그리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요의 다양성, 산업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앞으로의 경기 회복,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전엔 다시 전통적인 산업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야 라는 그룹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야,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인간들이 이미 적응해버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더 확장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결국엔 지주회사, 그룹의 정점에서 뭔가를 선택해 줄 때에 그 선택과 집중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룹 정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주회사의 가치를 판가름할 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주력 계열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가치, 이런 것까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주력 회사의 업종의 업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배당이겠죠. 그러한 배당을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이어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국내외 인프라 투자, 그리고 실적, 기저효과, 투자 계획이나 현금 여력,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는 최선호주로 LG, SK, LS 그리고 삼성물산을 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의 실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연결순이익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익도 함께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배당을 줘야 되는데 각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을 함께 주주들과도 나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결 기준 실적으로 봤을 때 연간 순이익 상위 15선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작은 지주회사들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던 회사들이 선방을 한 해였다라고 보신다면, 하반기 순이익 상위 15선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코로나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회복되고 있는 전통 지주사들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1분기를 지난 지금 시점에는 조금 더 성장세, 회복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하나의 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주회사의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들 보셔야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을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최대 주주, 기업 오너 쪽으로의 배당금 확대가 일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히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이 정말 어렵지 않은 이상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SK 그리고 LG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로 본다면 LG, CJ, 두산, 일진홀딩스, 노루홀딩스, 롯데지주, 효성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지주회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들어가시거나 앞으로 제가 짚어드리는 리포트들을 보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추천을 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잘 간다, 시장의 영향을 무시하고 잘 간다 이런 부분들 절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20년도 주가 등락 상위 10종목, 하위 10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21년도 주가 등락 상위 10종목, 하위 10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하위 10종목에 있던 기업들, 풍산홀딩스나 두산, GS 같은 경우 아무래 G까지도 포함을 해본다면 지난해에는 어려웠지만 올해 상반기를 지나는 지금 풍산홀딩스, 두산, GS, 아모레 G 같은 경우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코로나 피해를 입었는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이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주가가 위에 떠 있는가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다져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지주회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GS 칼텍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GS 칼텍스이냐라는 물음에 지주회사의 GS2 구조가 GS 칼텍스와 직결되어 있고 WTI, 원유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소비 회복, 경기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큰 맥락 안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가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의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일부 조정이 왔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여전히 7,064억 원, 전년 대비 7,000% 이상 상승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와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1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를 기록을 했고 GS 칼텍스가 여전히 정제 마진에 있어서의 회복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 회복 기대로의 주가 우상향 추세는 조금 더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향후 실적에 있어서도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도, 21년도 여전히 영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적자를 기록한 20년도를 뛰어넘어서 21년도, 22년도까지도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20년도 6%에서 21년도 10.6%, 22년도 11%까지 앞으로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안전하게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수익률 극대화까지 조금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 극대화라는 것은 너무 시세가 붙어있는 종목들, 단숨에 따라잡아서 수익률 극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해놓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미래 먹거리가 확인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그런 뚝심이 있는 투자일 때 가능하지, 하루아침에 떠 있는 기업을 시세가 붙는다고 해서 투기적 마인드로 매수를 하셨다가는 어제장과 같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어쩌다가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물렸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스터디가 필요한 업종이고 현재 그런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풍도 사업 지주회사 중에 하나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집중해서 볼 부분들은 자산가치 대비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고려 아연과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등 상장 종속 회사가 있고 부동산 가치만 따져보더라도 4천억 원, 그리고 고려 아연의 지분 가치가 2조가 넘어가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의 지분 40%도 약 1,3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았을 때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을 때 목표 주가는 최초 80만 원이었지만 현재 조금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9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영풍을 저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특히 부동산 가치는 장부 가치가 2011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10년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로의 영풍 문고 빌딩, 논현동의 영풍 빌딩 같은 경우 4,750원이라는 장부 가치는 2011년도 기준이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수익률 극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어제 살펴봤던 삼성물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계열사의 지분 가치, 삼성전자 지분 5%, 삼성 SDS 지분 17%,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3%, 삼성생명 19%,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지분 50%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 지분 그리고 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을 때에 BNK 투자증권에서의 목표 주가는 20만 원,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그리고 할인율을 얼마만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추세 저점에서 고가에서가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주말 동안에도 한번 되새겨 보시자 반복해 보겠습니다. 대형 우량주에 있어서의 매매는 수익 극대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키포인트로 삼으시면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이라는 것들이 인내심 있는 사람의 자신을, 인내심 없는 사람의 자산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도구이다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 지주회사 다시 복습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함께 리포트도 보시고 클립 영상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주회사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